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죠. 2024가 개막이 이제 오늘 개막이 됩니다. 미국의 CES 그리고 독일의 이파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고 있는데요. 주로 무선통신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그리고 융합 흐름에 발맞춰서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간 열리게 되는 MWC는 이전해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와 제조사는 물론 이 스타트업까지 100곳이 넘는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뽐내게 되는데요. 올해 행사의 주제는 미래가 먼저다, Future First라는 주제입니다.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 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같이 6개의 세부 테마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요. 모바일 위주 전시회인 만큼 5G와 6G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이 무선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지만 AI와 클라우드는 물론 모빌리티와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역시나 지난달 갤럭시 언팩에서 티저 영상을 통해서 예고했던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의 실물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요. S24 시리즈의 실시간 통역 등 다양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전시관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MWC가 열렸으니까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멘텀들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지 내용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이번 주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방한 이후에 조주환 LG전자 CEO와 확장현실 헤드셋의 공동 개발과 출시 전략을 협의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의 안건에는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을 LG전자의 정보기술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는 28일쯤에 조주환 CEO를 만나서 AI와 XR-같이 차세대 기술 제품 관련 협력 방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LG그룹의 IT 부품 계열사 주요 경영진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회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를 능가하는 최고 성능의 XR 헤드셋을 내년 1분기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쌓은 하드웨어의 기술력을 메타는 AI와 메타버스에서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이 하드웨어 측을 LG가 담당하고 소프트웨어 측을 메타가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 때 LG전자의 스마트 가전 운영체제인 웹OS를 이 헤드셋에 적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이틀 뒤에 있을 이 만남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 LG전자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베일을 벗게 되는데요. 이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의 상장사 저평가 개선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 뼈대는 상장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지수와 상품을 개발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세부안을 통해서 PBR이 낮은 기업의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PBR 종목으로 꼽히면서 오름세를 보였던 자동차나 은행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 역시나 28일부터 29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PBR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환 NH투자증권의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미 정책에 대한 많은 예상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발표되는 정책이 기대치를 웃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 전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만큼 조정 시에는 매수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조언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증권사별로 의견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세부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관련 종목으로 자동차를 포함해 은행이나 보험 종목들 들썩이는 흐름들 또 순환매 속에서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는 했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될지, 과연 뉴스의 파라라가 될지 혹은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인 반영이 될지 내용들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 가봅니다.
이전에 있었던 보도인데요. 결국에는 실제로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의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 대형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건설이 지난 23일 코질로두이 원전 공사의 입찰 자격 사전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했고 결국 불가리아의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코질로두이 원전단지 내 22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공사인데요. 최종 계약자 선정은 발주처인 불가리아 원자력 공사와의 협상을 완료한 4월이 될 전망입니다. 이 현대건설은 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독점 계약을 맺고 미국의 SMR 최초 호기의 설계에 착수하는 등 대형 원전 외에도 SMR까지 여러 가지 원전 분야의 사업에 나선 상태라는 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체크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실적 한 가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나왔는데요. 지난해 4조 6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 영업손실 32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연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1년 만에 영업손실 폭을 28조 원가량 큰 폭으로 줄였는데요. 지난해 한 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손실이 4조 5,69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서 한전은 2021년에는 5조 8,465억 원, 2022년에는 32조 6,03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악의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손익계산서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을 구성하는 전기 판매 수익이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모두 감소했다는 점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영업손실에 대한 큰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총 부채가 2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재무에 대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환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난망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전은 자구력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동시에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정보로 역시나 한국전력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실적과 더불어 세부 내용들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영화 파묘가 개봉 4일 만에 2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파묘는 25일 어제 4시 30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관객 수 201만 203명을 동원하게 됐는데요. 전날에 100만 명 돌파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200만 명의 고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누적 관객 수 1,310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최고 흥행작이죠. 서울의 봄이 개봉 6일째 200만 관객을 동원한 것보다 이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기록을 경신하게 됐는데요. 파묘는 미국 LA 거액의 의뢰를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이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나며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담은 미스터리 오컬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와 등으로 잇따라서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던 장재현 감독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전통 무속신앙과 풍수의 세계를 스크린에 펼쳤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작사가 쇼박스인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함께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묶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이었습니다.